아유, 반가워요. 어. 자, 저번 시간부터 이제 분자기도 함수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하고 상도표 얘기를 했는데, 내일 시간에는 또 상도표 그 나머지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상도표 관련해서 막 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클라우디우스 클라피 형식 이런 것도 했었고, 혹시 학교에서 다뤘어요? 네. 네, 뭐 그런 거 하고서 거기서 조금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응용 문제 몇 개, 한두 개 풀어볼 거예요. 내일은 이거 상도표 하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용액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서 연결이 된 분자기도 함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선 분자기도 함수 꼭 봤어야 해요. 알겠죠? 예, 맞습니다. 그거 안 보시면 이거 막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꼭 봐야 돼요. 안 봐도 이해할 수 자, 저번 시간까지는 뭐 했었냐면은 1.2 해가지고는 7번의 N2 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말고 그 다음 몇 번이에요? 8번, 뭐 9번으로 돼 있는 저 이원자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최외각 전자 배치 최외각 AO 전자 배치. 자, 살펴보시면 산소가 됐건 플로린이 됐건 E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몇 개가 있죠? 6개. EP 오비탈에 보시다시피 4개 아니면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산소, 플로린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네. 자, 이때 그 나타나는 LCAO MO. 자, LCAO 뭐 줄임말이었어요? 카오모. 자, 리니어 콤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자 오비탈을 선형 조합해서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라는 말을 했었다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LCAO MO를 만들 텐데 그렇게 나타나는 요것의 기하학적 성격은 앞서 N2에서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동일하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S 오비탈끼리 시그마 N 타입 본딩 만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만들 수 있죠. 그다음 PZ끼리 시그마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PX, PY는 지들끼리 또 뭘 만들었죠? 파이가를 만들었죠. 예. 그러한 기하학적 상황이 앞서와 같다 다르다? 그런 기하학적 상황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이거 PZ로 만들어지는 시그마 Z마 그림도 그리고 막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PX로 만들어지는 파이 오비탈 이런 것도 막 그림으로 그리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 거의 그대로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퀴즈. 다음 MO의 G 혹은 U 여부를 결정하세요. G 혹은 U가 뭐였는데? 아, 뭔데 알아? 몰라. 자, G, U가 뭐죠? 그란데. 아, 상자기성과 반자기성. 오. 합리적인 추론. 자, G, U가 뭐였죠? 그래비티. 굳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그 작년 선배들 기출 문제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학교 기출 문제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죠? 안 묻는 교수들도 있는데 묻는 교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자, G가 뭐죠? 자, G는 상자기성. G는 게라데죠. 가라디요.
게라데. 게라데. 뜻은 뭐예요? 합기도 원점 대칭이요. 그다음 U가 뭐죠? 유라데. 안개라. 운게라데죠. 운게라데죠. 뜻은 뭐예요? 원점 대칭이 아니다. 면 대칭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 했었어요? 저번 시험에 하셨어요. 게라데 운게라데 어디서 했었어요? 예전에 아그 베이결합 때 했던 거 베이결합 뭐, 그거 그 마디수 할때 했던 거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구형으로 그리는 오비탈이 보통 누구 오비탈이에요? S형이요. S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의 경우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전형적인 게라데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한쪽이 빨갛고 한쪽이 파란 이런 애는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아니 게라데 게라데 음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음이 아니고요. 음이 아니고 운. 아, 나 진짜 음은 무슨 아, 진짜 건우 평소에 뭐 많이 느껴요? 네? 뭐 그래? 그래? 그래. 자, 이렇게 이런 오비탈을 무슨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P라고 하잖아요. 이런 녀석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네? 대표적으로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게라데 제가 이제 운게라데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AO의 경우 자 L 값이 뭐예요? L 값이 각 운동량 L이 뭐예요? L이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가군동량 에너지가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얘는 어떤 숫자부터 가능해요? 0부터 0, 1, 2, 뭐 쭉, 뭐 3까지 한번 써볼까요? 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저기에 있는 대칭성 유무.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쓰면은 대칭이고 홀 쓰면 요게 게라데, 요게 운게라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L이 0일 때 무슨 오비탈이에요? L이 0일 때 무슨 오비탈이에요? S 오비탈이죠? 2일 때는요? D. 그 다음에 1이면? P. 3이면? F. 그래서 SPDF에 저런 대칭성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S 오비탈은 그 표면 위에 함수값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함수값 부호가 다 같잖아요. 네.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똑같잖아요. 이럴 때 원점 대칭이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점을 어디로 정하면 되겠어요? 이 무게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원점으로 두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직선을 하나 딱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좌표를 x, y, z 라고 하면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이럴 때 마이너스 x, y, z 좌표하고 플러스 x, y, z 좌표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같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라데라고 한다고 하겠죠? 네. 이거 구분하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더라고. 그거 봐.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피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을 가져요? 갖지 못해요? 갖지 못하죠. 자, 이 경우는 원점을 어디 정하면 되겠어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x, y, z 좌표를 여기라고 하면 마이너스 x, y, z 좌표는 어디겠어요? 여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좌표에서의 함수값하고 여기 좌표에서의 함수값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적어도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 아니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느냐? 얘를 요렇게 자, 이게 뭐냐? 가상적
대칭면이에요. 만약에 이게 뭐 당근 같은 거라고 하면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썰어내는 거지. 그럼 칼로 이렇게 탁 썰어내서 얘를 잡고 딱 펼치면 양쪽이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같아요.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네. 고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고럴 경우를 운게라데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되십니까? 지금 이 대칭면은 노우드 아니에요. 노우드 아니고 가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대칭면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운게라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점 대칭일 때 뭐라고? 게라데. 그 다음에 면 대칭일 때 뭐라고? 운게라데. 그러면 게라데, 운게라데는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적 대소의 문제예요? 그냥 수학의 문제예요? 그냥 수학의 문제죠. 기하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라데, 운게라데를 어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몰리큘러 오비탈에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요 간단한 퀴즈에 대해 첫 번째 1, 바로 시그마 엔타이 본딩. 자, 각각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그럼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래도 상관없는 건데 얘 게라데, 운게라데 각각 뭐예요? 둘 다. 있냐? 둘다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둘다 게라데, 게라데. 둘다 게라데입니다. 바로 얘는 게라데고 얘는 운게라데가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외워도 좋은데 기하학적으로 금방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꼭 기억해요. 알겠죠? 꼭 기억해요. 사실 근데 게라데면 게라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왼손이 오른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맞는 거 같아. 게라데가 운게라데라고요? 저 면대칭도 되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원점 대칭도 되는데 면대칭도 되잖아요. 이 대칭성에서는 대칭성이 가장 높은 걸로 대칭성이 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네, 그 뭐냐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면 원점 대칭은 사실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입체 중에서 가장 대칭성이 큰 입체가 뭐겠어요? 그게 9겠죠, 9. 저 9는 모든 대칭 요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대칭 요소를 묻을 때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면대칭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성이 있죠. 그럼 원점 대칭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점 대칭성이 모든 기하학적 대칭성 중에서 가장 큰 대칭성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대칭성의 하이어라키. 그래서 이제 면대칭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대칭성 이렇게 뭐냐면 반전 대칭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대칭 반전 대칭성 이런 것도 있고, 회전 대칭성 이런 것들도 있고, 대칭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좀 너무 많이 배워야 되고 당연히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니까 더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칭성의 이제 위계가 있어요. 그 위계에서 항상 대칭성은 가장 높은 놈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가 원점 대칭, 얘가 면 대칭.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각각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지축에 대해서 짠. 자, 이렇게 이제 틀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짠. 자, 이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Z축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린 거니까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P 오비탈이겠죠? P 오비탈이니까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예요? 반대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또 한쪽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되고 여기서는 뭐 상세 간섭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몰리큘러 오비탈을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 이쪽 빨간색이죠? 여기도 빨간색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근 간섭이 되니까 이 영역의 함수값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커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세 간섭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제 뭐가 나타나죠? 상세 간섭이 되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노드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함수값의 분포가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어디 원점 잡으면 되겠어요? 원점 어디로 정하면 되겠어요? 여기 원점 하면 되겠죠? 그럼 잘 봐요. x, y, z 함수값 하고요. 마이너스 xy치하고 함수값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같죠? 부호도 똑같죠? 네. 뭐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정할 때 xyz하고 마이너스 xyz하고 함수값 크기하고 부호가 다 같다고요. 크기하고 부호가 다 같다고요. 그럼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얘는 게라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시그마 게라데. 알겠죠? 반면에 얘, 자 원점 어디에요? 가운데요. 원점 여기 정하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xyz하고 마이너스 xyz하고 색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은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아니니까 면 대칭이 되는지 살펴보자면 면 대칭은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면 대칭은 되겠죠. 그럼 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열면 데칼코마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대칭면이 있으니까 시그마 운게라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뭐 노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백설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게라데 운게라데라는 말을 어타믹 오비탈 뿐 아니라 분자기도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시그마의 경우는 본딩이 게라데고 엔타이 본딩 운게라데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썼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파이 엔타이 본딩. 자, 저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하고 파이 엔타이 본딩은 게라데 운게라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표시하라고 시험에 냈었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되겠죠? 파이는 웅 가라데. 웅이 아니고요. 운. 이게 뭐 일본 사람이야? 발음이 안 돼요. 그거. 웅이 아니고 운 해봐. 운. 그렇지. 자, 게라데. 자, 이거 뭐예요? 둘 다 웅. 아니지. 스타는 게라되고 그냥이 웅게라데. 자, 미스터 이거 뭐예요? 파이결합. 왜 혀를 낼름거려요? 뭘 핥으려고요? 파이결합. 진짜 이 사람 진짜 음란해 사람이. 음란해서 음게라데. 진짜. 건우. 더럽다. 음란 건우. 진짜. 건우. 준우야. 이상한 거 있어. 평소에 건우가 막 핥아요? 더러워. 그래요? 아하, 이런 참. 자, 파이가 게라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파이 스타가 게라데입니다. 바로 봐. 저거 얘는 운게라데. 요게 운게라데죠? 맞아요. 얘가 게라데죠? 야 뭐야? 거꾸로 되니까 오는 되지. 나 파이결합 기억이 안 나. 자, 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이해됐어요? 네. 파이결합이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이. 자,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금세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냥 기하학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뭐 금방 답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Z축이 이렇게 있다. 그럼 Z축의 수직한 축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뭐 수직한 게 뭐 X나 Y일 거 아니에요? 그럼 X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
여기 이제 px나 py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틀을 하나 더 그려보면, 자, 피오비탈의 특성상 함수값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예요? 반대쪽이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한쪽이 마이너스면 또 반대쪽이 플러스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여기는 플러스가 만나고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이건 무슨 대칭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고 있으니까 무슨 간섭이 되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분자기도 함수가 맹글어진다고 치면 자, 플러스가 만나니까 요렇게 함수값의 분포가 더 커진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도 함수값 크기가 요렇게 커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중간에 뭐가 생겨요? 노드가 생기고요. 그리고 상쇄가 돼서 남는 부분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남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남아요. 이게 남는 부분만 있고 중간에 함수값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얘가 이제 파이 본딩이에요, 파이 엔타이 본딩이에요. 얘는 파이 본딩이야, 엔타이 본딩. 파이 본딩. 이거는 본딩, 엔타이 본딩 뭐야? 엔타이 본딩이지? 그죠? 그러면 안정하기는 누가 안정한 거야? 누가 다 안정해? 누가 다 안정한 거라 그랬어? 몰라요. 아, 파이가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본딩이 더 안정하고 엔타이 본딩이 불안하다고 했죠? 아주 그렇게 올라가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올라가 있잖아. 그대로 가 있고. 네. 됐죠? 그래. 건우야 잘했어요. 건우란다. 무연아 잘했어요. 무연아. 갑자기 무연이 건우라 그랬어. 오씨. 둘이 닮았나? 자, 건우하고 무연이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딩이고 엔타이 본딩인데 안정하기는 이게 더 안정하고 얘는 더 불안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게라데 운게라데는 안정성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아무랑 관련. 게라데 운게라데는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하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때 게라데 운게라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 얘 어디를 원점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여기 원점이겠죠. 원점에 대해서 xy, z의 함수값하고요. 마이너스 xy, z의 함수값 지금 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색깔이 다르니까 원점 대칭은 아니고 자, 가상적으로 이렇게 뭘 정할 수 있어요? 이런 대칭면을 정할 수 있죠? 칼로 이렇게 탁 절반을 내가지고 착 펼치면 데칼코마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칭면이 있다.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얘는 운게라데가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반면에 불안정한 엔타이 본딩에서 역시나 원점은 어디로? 여기로 잡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xyz 마이너스 xyz 오 함수값 같아요, 달라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와 별개로 함수값은 같죠? 그럼 게라데, 운게라데 뭐라고요? 게라데.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런 표기를 하는 네. 여기 이제 이런 표기를 하는 그림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게라데, 운게라데 표현해 볼까요? 뭐예요? GU 뭐예요? GU 뭐예요? 저거는 GU 뭐예요? G 알겠죠? 그다음 얘 GU 뭐예요? U 얘 GU 뭐예요? G 그다음에 이 둘은 뭐예요? U 얘 둘은 뭐예요? G 얘는 뭐예요? U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본딩의 경우 시그마는 게라데인데 파이는 운게라데 알겠죠? 근데 게라데 운게라데가 엔타이 본딩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엔타이 본딩에서 다 뒤집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에서 선형 조합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은 그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선형조합의 결과를 조금 더 빨리 그다음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수리적 처리를 할 때 이게 중요해서 사실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선형대수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그룹 티오리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룹 티오리를 배운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차피 그걸 할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이 정도 물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됐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성격이 아까 M2에서와 같다. 이거 알아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 지금 전체적인 대전제가 뭐예요? 호모죠, 호모. 호모죠, 호모. 그러면 세상 분자들은 다 동일한 원자들로만 돼 있겠어요? 다른 원자들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다른 원자들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엔 호모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루모. 왜 비웃으세요 선생님? 뭐지? 루모 맞잖아. 진짜. LUMO. 아니 아, 나 진짜. 여러분,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요렇게 돼 있는 그 그리스어 어근을 묻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답하는 건 대문자로 쓴 그 뭐냐면은 양자역학 줄임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문자로 쓴 양자역학 줄임말과 그리스어 어근이 같겠어요? 같은 말이겠어요? 여러분, 생물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 더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리큘러 오비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어요? 생물 선생님이? 아니요. 생물 선생님한테 생물 선생님 호모 반대말이 뭐야? 그럼 루모란다. 뭐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그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호모 맞잖아. 이거 반대말이 루모죠. 줄임말이잖아요. 오스타로. 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양자역학 줄임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리스 어근이요, 어근. 그 뭐죠? 호모의 뜻이 뭐냐고요, 호모의 뜻이. 동성 이런 뜻 아니에요? 동성애자. 와, 진짜. 동성애자 아니에요? 아니 동질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호모란 원래 뜻은 같은, 그 MNW. 같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어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모라고 쓰는 거, 이게 호모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같은의 반대말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같은의 반대말은 다른이잖아요. 도모. 그거는 생물 시간에 배운다고요. 유전자형 할 때.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호모 유전자 말고. 이카자키 절편. 오. 오카자키. 오카자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완두콩으로 실험했던 그 신부님 있잖아요. 네. 그 멘델 선생님이신가? 네. 그 멘델 선생님 그 연구 결과 유전자형 뭐 XXYY 뭐 해가지고 하잖아. 네. 그래갖고 막 확률적으로 몇 세대에서 뭐가 나올 확률 그런 것도 계산하고 하잖아. 맞아요. 그때 유전자형 호모형 아니면 뭐? 아. 헤테로. 헤테로. 오. 아,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 아, 호모 헤테로라는 말 처음 들어봤다고요? 호모는 들어봤 헤테로란 말 처음 들어. 말을 들어봤어요. 아니,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이 헤테로란 말을 안 쓰신다고요? 이걸 못 들어봤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생물 선생님이 헤테로란 말을 안 쓴다고요? 강경 선생님 한글 좋아하셨어요. 영어로 미만. 그래서 워드 안 쓰고 한국말 쓰거든요. 영어 약하셔가지고. 와 이거는 수능 유명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제 왜 자꾸 독해서 걸리? 이게 이상한데? 그거 좀? 영어 별로 안 좋아. 그래요? 영수 쌤이 영어 좋아해요. 영수 헤테로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생물 선생님 여기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기 생물 선생님도 헤테로란 말 안 써요? 했어요. 아니 생물에서 헤테로 저는 생물 독학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캠벨 독학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무슨 말 되겠어요? 어우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지금 이게 반대말이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루머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반대말이야. 아 그리고 심지어
뭐 동성연애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어. I gay. 이 말 뜻이 뭐예요? I gay. 나는 저는 게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게이입니다. 난 게이 하나입니다. 이건요? 이건요? 그럼 쌍이야 쌍? 나는 게이입니다. 아휴, 진짜. 자, 위하고 아래 말은 천지 차이 말이에요. 천지 차이 말. 선지 차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동성애자. You're gay.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기분 좋은, 유쾌한.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I'm gay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야. 아무나. 그냥 뭐냐면 지금 내가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기분 나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기분 I am 나빠. not gay. 뭐 기분 나빠 하면 I'm gloomy라고 하면 되거든요. 뭐 gloomy 정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되게 막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험 쳤는데 시험 성적 잘 나왔어. 뭐 아니면 뭐 누구한테 내가 좋아하던 사람한테 고백받았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m gay 이렇게 얘기하면 오, 나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이런 뜻이에요. 뭐야? 그래서 I'm gay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잘 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미권에서도 누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애어른 관계없이 그 자기의 성향 관계없이 무조건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선 품사. 이 앞에 어가 있죠. 명사.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명사예요. 나운일 거 아니에요. 네. 얘는 앞에 관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 품사는 뭐겠어요? 얘는 adjective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형용사고 이건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명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쓰일 때. 예, 이게 동성애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그 성이 구분이 없는 말이에요. 무성의 말이에요. 성의 구분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여성 뭐냐면 동성애자건 남성 동성애자건 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식한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제발 어디 가서 그렇게 좀 무식한 티 좀 내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사람 진짜. 건우야 알겠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가 그랬잖아. 너가 이게 저 동성까지는 말고 제가 동성애자라고 아유, 했어요. 정말 이건 이렇게 된 이유는 동성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격이 이래요.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동성 성향의 그 뭐냐면은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유쾌, 쾌활, 발랄하고 되게 아티스틱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성향을 하나의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 취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동성 취향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있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건우야? 이걸 알아야 돼요. 동성 취향의 사람들도요.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 건우를 좋아할 취향. 우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건우는 여성 좋아해요, 남성 좋아해요? 저 당연히 이성애자. 여성은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성을 좋아한다고 칠 때 건우야,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여성을 다 좋아해요. 심지어 건우 너마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건우야, 어? 건우야, 그냥 여자기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건우 너마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슨 짱인데?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태도 아리스. 네. 아리스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 연애자가 가끔 위험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동성 취향들 사람들이 그 취향이 더 까다로워요. 진짜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 남성 동성 연애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냐면 누가 봐도 우와 하는 남자들 좋아해요. 누가 봐도요. 예를 들면 뭐 차은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남성 취향 사람 동성 연애들도 우와 이러는 거야. 어떤 남성 동성 연애로 건우 보고 막 그런 걸 변태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어? 아 우리 하여튼 그래 뭐야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우 보고 다 우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anyway 자 하여튼 뭐 자 이거 됐죠. 자 그다음 간다. 아휴 내가 또 동성 취향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한참 우아하실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좀 말랐을 때는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김선아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랬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 여하튼 보자. 자 두 번째 됐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또 중요한 성격 바로 파이 본딩 보다 시그마 본딩 이 더 뭐하죠? 약해요. 더 뭐하죠? 약해지. 더 뭐하죠? 반대로 있어요. 강하다. 국어죠. 더 뭐하죠? 강합니다. 자 지금은 파이 본딩 MO 시그마 본딩 MO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MO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죠? 네. MO가 뭐하다? 그렇지. 그러면 시그마 본딩이 더 뭐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더 안정하다. 알겠죠? 예? 왜? 그림이 그렇잖아요. 무슨 말 되겠어요? 얘 파이 본딩보다 시그마 본딩을 더 안정하게 그려 놓았죠? 그걸 지금 말로 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녀석에서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뒤집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직접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SPBC 잘 아니라는 이유는 원자번호가 커서. 정답. 와. 저번 시간에 이제 민재가 수업 끝까지 남아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날 정리를 잘 했나 보죠. 야. 알겠죠? 기억 잘 안 나는데. 자, 무슨 말이냐? 답을 쓰라고 하면, 이유를 쓰라고 하면 더도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쓰면 돼요. 그냥 SP 믹싱 이 뭐하다? 작다. 알겠죠? SP 믹싱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약간 질문을 추가적으로 쓰면 원자 번호가 큽니다. 자, 원자 번호가 크면 사실 뭐도 동시에 클 가능성이 매우 높죠. S와 P 사이의 간격. 원자 번호가 크면 이게 클 가능성이 높죠. 원자 번호하고 이건 거의 비례 관계거든요. 거의 비례 관계. 에너지. 원자 번호와 이것은 거의 반지름? 비례까지는 아니어도 정확한 비례는 아니지만 거의 비례 관계. 에너지? 원자 번호가 크면 이게 무조건 커요. 원자번호가 보면 뭐 그게 크죠. 에너지 간격? 바로 유효액잖아요. 유했잖아. 그게 비라는 거. 그게 큽니다. 자, 물론
크다 작다는 비교급이죠. 네. 비교급이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구에 대해서? 인 같은 주. 누구에 대해서? 같은 주기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3번의 리튬 2부터 7번의 N2까지 무슨 말 되겠어요? 네. 저번 시간에 했었던 3, 4, 5, 6, 7 그 녀석들에 비해서 지금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고요? 8번이고 9번이잖아요. 그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3번에서 7번 이 원자 분자에 비해서 원자 번호나 유액자나가 크다고요. 알겠죠? 네. 커서 ES 오비탈 이 EP에 비해 어떻게 된다? 크게 안정화됩니다. 왜 또 크게 안정화되죠? 바로 침투 효과 때문에. 그렇지. ESN은 무슨 효과가 있다? 침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원자 번호가 크고 ES가 더더욱 많은 침투를 해서 ES하고 EP가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쓰면 여기 줄게요. 예순나 준나에 처음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떨 수가 있냐면 에너지 차이가 큰 ES와 EP 사이에 MO 형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성이 잘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어렵다고 했었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하고 EP 사이에 몰리큘러 오비탈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영재 왜 하나도 안 적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 뭐라고요? 제 심현지 학생은 네. 탈퇴시킵시오. 탈퇴. 탈퇴시킵시오. 아니 친구가 예의가 동네 신용이라 돼요. 적어주세요. 알겠죠? 나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차이가 큰 ES와 EP 사이에 몰리큘러 오비탈 형성이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지금 이렇게 쫙 설명하고 이렇게 쫙 설명하고 그걸 한 방에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sp 믹싱이 작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때 ES는 누구의 S예요? EP는 누구의 EP예요? 바로 요 ES하고 그 다음에 요 ES하고 요 EP죠. 네. 이 ES하고 이 EP죠. 이해 맞습니다. 맞아요. 아예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요. 아, 요하고 요인가? 요 ES하고 요 EP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 맞습니다. 이것과 이거 사이에 분자기도 함수인 거예요. 네.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분자기도 함수는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자가수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가수분은 저희 식물에서 자가수분은 보통 되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경우 되는 거예요. 혹시 못할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자기도 함수는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에서 분자기도 함수를 이루는 거지 같은 원자에서 분자기도 함수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다 불가능해요. 알겠죠? 왜 불가능한지는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뭐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요 ES하고 요 EP 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뭐 혹은 요 S나 요 EP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요거나 요거 아니면 요거나 요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거끼리 상호작용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네. 저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영재 알겠어요? 네, 질문입니다. 왜 또 뭐? 좀 타이랑 시그마는 음. 저기 TP끼리 상호작용인데 왜 SP 상호작용? S하고 P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시그마 본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하는 얘기죠. 얘하고 얘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건우야? 네. 그래서 그 시그마 결합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산소하고 플러린에서는. 그런데 질소하고 리튬 사이에서는 얘하고 얘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약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덕에 얘가 뒤집혔다. 라는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다고요. 그럼 알겠죠? 그 기억이 안 나면 저번 시간 수업을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 예로 들어서 뭐 O2 합시다. O2 뭐 하자고요? O2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어타믹 오비탈도 산소 거, 이 어타믹 오비탈도 산소 거, 이 몰리큘러 오비탈은 O2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요. 6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네. 그래서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12개요. 전자가 총 12개죠? 전자가 총 12개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12개의 전자를 차곡차곡 채우면 돼요. 그때 뭐하고 뭘 잘 만족시켜서? 싸움 규칙. 바로 싸움, 네, 당연히 싸움 원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훈투를 잘 맞춰서 전자 배치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12개를 채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죠? 됐어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훈투를 싸움 원리 맞춰서 그냥 차곡차곡 싸운 거야. 그쵸? 차곡싸움. 자, 그 밑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BO 얼마예요? BO 아까 비오 리모진 불렀어. BO 뭐 줄임말이에요? 결합 본딩 오더.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죠.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오더 알겠죠? 본드 오더 아 맞다. 두 개를. 기억났어요 선생님. 본드 오더. 기억났어요 선생님. 자, 어떻게 계산해요? 그 결합거 빼기 비결합서. 바로 본딩에 있는 전자하고 엔타이 본딩에 있는 전자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럼 요 경우는 2분의 6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6은 어디에 있는 전자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는 어디 있는 전자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겠죠? 이게 이제 명심할 게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요 전자 배치는 무슨 룰을 따르고 있는 전자 배치예요? 그렇지. 훈투룰에 입각해서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전자로 배치되어 있어요? 홀전자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스핀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야 된다는 게 훈투룰이죠. 그래서 훈투룰 꼭 명심하시고 여하튼 훈투룰이고 좌시구간에 어쨌건 얘가 뭐예요? 엔타이 본딩이니까 6 빼기 2 나누기 2 하는 게 결합 차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얘는 값이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결합 차수 2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해 봐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결합 개수. 저 결합 차수 2의 의미는 바로 O2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자, O2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중 결합하고 요래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둘 중에 하나를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시그마. 네, 둘 중에 하나를 시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하이. 나머지 하나를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뭐다? 시그마 결합 전자쌍인 거야.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게 여기 2개.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잖아.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2개 있지 이렇게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근데 이게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을 이루는 본딩 4개의
N타입 본딩이 두 개가 있어서 그게 상쇄가 돼가지고는 루이스 구조에서 파이 결합 전자 두 개인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물론 루이스 구조와 분자궤도 함수는 그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루이스 구조와 분자궤도 함수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궤도 함수는 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하는 물리학 기반의 논리 구조고요. 루이스 구조는 뭐가 논리 구조예요? 논리 없어요. 얘는 경험이에요. 여기서요? 경험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경험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에는 물리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토대가 달라. 얘는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물리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뿌리부터가 달라서 1대1 대응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보면은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네 정도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2인 게 이 루이스 구조상 결합선이 두 개인 것과 상관관계가 있구나.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 당연히 뭔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자기성 얘기를 하겠죠? 얘는 상자기성, 반자기성, 몽미. 상자기성. 바로 얘는 상자기성이 될 거다. 상자기성 영어로? 홀 전자. 아 진짜 안 하네. 상자기성 영어로? 네? 한비야? 상자기성 영어로? 몰라. 마그네틱. 그래. 아 진짜 안 하네. 박건우? 상대론적인 상자기성 영어로? 소시아는 제가 영어 좀 아 진짜. 예은? 상자기성 영어로? 마그네틱. 마그네틱. 뒤에 우리 오빠 이름이? 저요? 응. 저 박시훈. 박시온 데스요? 뭐야? 박시후. 박시후. 예스. 시후. 시후. 시후 상자기성 영어로? 영어. 네, 그래. Alternative magnetic. 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그네틱이 들어가나요? 마그네틱. 바로 파라. 파라 마그네틱. 마그네틱 맞췄어요. 파라매그네틱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상자기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매그네틱 하면 자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성 방향. 파라매그네틱 하면 자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변 자석에 외부 자기장을 같은 방향. 파라매그네틱한 녀석들은 외부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각성 전하는 방향.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거 말고요. 외부 자석이 있으면 파라매그네틱한 물질은 어떻게 되냐고. 자화되어. 끌려와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 말고요. 붙어요. 붙는다고요. 알겠어요? 뭘 붙어? 들러붙는다고요. 자석에 들러붙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라매그네틱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석에 들러붙는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석에 들러붙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꼬마 막대기 자석 있잖아요. 네. 그 꼬마 막대기 자석 걔가 그러면 무슨 물질이라니까 꼬마 막대기 자석이 바로 파라매그네틱한 놈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페로매그네틱, 뭐 페리매그네틱, 엔타이페로매그네틱 뭐 여러 가지 또 구분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꼬마 막대기 자석은 페로매그네틱한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은 어쨌건 근본적으로는 파라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파라한 게 뭐라고? 자석에 붙는다고. 알겠죠? 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전자. 이유는 바로 홀 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홀전자 있죠? 홀전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산소 같은 경우는 파라매그네틱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저기 N극, S극 보이시죠? 여기에 액체 질소. 오. 자, 그럼 이거 되게 고온 조건이겠어요? 저온 조건이겠어요? 정조건이요. 저온 조건이겠죠? 영하 한 150도 정도로 낮추면 액체 질소가 되거든요? 그럼 150도로 낮춘 액체 질소를 이 자석에다가 슉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으면. 아, 부어줘요.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요. 네. 왜? 왜? 반자기성이. 얘는 뭐니까요? 부어 있어. 다이야.
매그네틱. 저게 반자기성. 자, 다이아 매그네틱의 뜻은? 아니 뭐 이게 뭐 번역은 반자기성이죠. 다이아 매그네틱한 녀석은 자석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석하고 거의 대면대면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아주 약한 청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약해서 청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 정도로 작은 청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석에다가 다이아 매그네틱한 걸 부으면 그냥 자석하고 관계없이 후루룩 그냥 떨어져 나와요. 그렇죠? 그냥 흘러 나와요. 이유는 자 이게 O2의 전자 배치잖아요. N2 전자 배치는 뭐가랑 똑같은 거겠어요? N2 전자 배치는 전자를 두개 뗀 거. 바로 N2 전자 배치는 이게 없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게 뒤집히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뭐 자기성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게 없는 게 N2, 이게 있으면 O2,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얘를 O2로 바꿔, O2. 그럼 O2는 어떻게 돼? O2는 파라파라 하잖아, 파라파라. 어? 파라파라 하잖아. 그럼 파라파라 하면 여기다가 액체 산소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고. NS 놀랍게도 액체 산소가 여기 맺혀요, 이렇게. 네? 진짜 어떨 때 미친? 여기에 맺힌다고. 자석 사이에 맺힌다고. 액체인데도 안 떨어지고 중력에서 안 떨어지고 액체를 부어도 자석 사이에 끌려가지고 이 공간에 이게 맺혀져 있다고. 대박. 무슨 말 알겠어요? 정말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실험이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냥 저온 장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험인지라 요거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어서 각종 일반화학 책 찾으면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왜 저 원이에요? 예? 왜 저 원이? 액체여야 하니까요. 아, 지금 상도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네 맞네요. 정상 끓는 점이란 말 알아요? 네. 정상 끓는 점보다 높으면 무슨 상태예요? 기체죠. 낮으면 정상 끓는 점보다 낮으면 무슨 액체일 거 아니에요? 액체요. 근데 O2, N2는 정상 끓는 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영상 끓는 낮아요. 낮겠죠? 네. 그러니까 25도씨 상황에서는 뭐로 존재해요? 아 네. 기체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으로 들어 마실 수 있잖아요. 뭐 25도씨 액체라고? 무연스? 예. 지금 너의 코로 들어가는 그 공기는 상태가 뭐예요? 기체죠. 기체죠? 네. 그러면 O2, N2는 25도씨에서 뭐냐고요? 기체요. 어. 그래서 파라매그네틱 할 경우 이렇게 자석 사이에 끌려서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여기에 탁 맺히게 된다고.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홀전자가 있다고 했죠. 홀전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O2는 그래서 반응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반응성이 사실은 큰 편입니다. O2는 반응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O2의 반응성이 큰 것을 사실 일반화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는데 유기화학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1 밑에 2예요. 이 유기화학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다이레디컬 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소의 루이스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화학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유기화학책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있잖아요.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된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폴전자 화학종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전자가 두 개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 어떤 상황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 이러한 홀전자가 보통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보통은 반응성이 큰 편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느냐? 왜 이렇게 그리느냐? 요거 알겠어요? 요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여기 홀전자 보이죠? 홀전자가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훈투를 따르다 보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 이런 말이야. 어디서? 유기화학 같은 데서. 알겠죠? 그래서 O2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작다? 크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사람이 왜 노화되죠? 활성산소로 바로 산소 때문에 노화되죠. 왜요?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산소가 네. 이런 꼴로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한다고요. 네. 그럼 얘가 세포벽에 들러붙어서 세포벽을 경화시켜요. 네. 그러니까 세포 정확히 막이겠지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세포막을 경화시켜요. 마치 세포벽처럼. 예. 그래서 늙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주름이에요. 주름. 그럼 저거 없애면은 불로장생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바로 죽죠. 숨을 참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조금씩 떼면은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활성산소랑 결합을 잘하는 물질들을 먹어주면 걔가 혈액 중에 활성산소 농도를 낮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보약 처먹는다고 사람이 영생할 수는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 관점으로. 활성산소 없으면 활성산소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걸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없애면 근데 이게 없애면 화학 평형에서 일부가 이렇게 된다고요. 없애면 또 이렇게 된다고요. 없애면 또 이렇게 된다고요. 불로장생 할 수 있나? 불로장생 못 한다고요. 방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뭐 약간 화학적인 방법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지면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된다고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약간 건강하게 살 수는 있는 거죠.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약간 일롱게이션 되겠죠. 약간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루에 밥을 8끼를 먹는데 어떻게 불로장생하니? 아니 무슨 말 나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 저 반응 평형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는 산소는 뭐 파이 ZY 안티본딩이 뭐 2개가 같이 있는 그런 산소인가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전 화학적으로 쓴 산소의 구조고요. 요게 저걸 반영해서 쓴 산소의 구조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근데 얘가 사실은 또 어떻게 봐도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얻기 전, 활성화 에너지를 얻고 난 후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약간의 열 에너지만으로도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홀전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녀석에 비해서는 얘가 활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을 1대1 대응시킬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된 모습을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홀전자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적인 반응 미케니즘에서는 O2를 표기할 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산소의 화학 반응성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살지만 생명은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소 그래서 저런 얘기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네. 공기 중에 있어서 산소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산소는 이런 애들이랑 반응을 잘해요. 이런 거. 이런 재질을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넓은 범위로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서 막 나온 플라스틱은요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몇 년인지도 모르게 오랜 동안 구석이 창고 어디에 있던 플라스틱을 꺼내면 뭐가요? 그 플라스틱이 꽤 단단해요. 되게 잘 부러져요. 부러져요. 잘 부러지고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게 뭐다? 여기에 저 산소가 들러붙어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 살고 대기 중에 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사용 연한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은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20년 정도만 되면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비싼 돈 주고 그 운동화 사는 애들 있죠. 그 병신이란 얘기예요. 쌤 아니었어요? 아니 난 비싼 돈 주고 절대 운동화 사지 않아요. 난 비싼 돈 주고 절대 운동화 사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한 원가가 40만 원 정도 하는 힘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나는 절대로 그 돈 주고 사지 않아요.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건 7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만 원인가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비싼 돈 주고 그 신발 그런 거 사지 않아요. 대신 좋은 물건을 보는 취향은 있기 때문에 딱 눈여겨봤다가 기다렸다가 최소 70% 떨어질 때까지 절대 안 사요. 그럼 만약에 그 전에 누가 사가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죠. 난 절대로 그 옷이나 이런 걸치는 것에 비싼 돈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했죠. 옛날에 옷에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그게 엄청 바보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뭐 스니커즈나 뭐 운동화 중에 그냥 원래 나오는 건데 웃돈 주고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병신 바보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 운동화 밑에 고무 밑창이잖아. 다 고무 밑창. 그대로 2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서 떨어져요. 그래서 왜 옛날에 나이키하고 저기 크리스탄 디올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 조던을 이렇게 한 거를 한번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쁘지도 않아요. 그냥 뭐냐면 그냥 나이키 에어 조던인데 그거를 이제 그 가짜 가죽 말고 진짜 가죽으로 만들었고 나이키 표시도 있고 거기 이제 디올 표시가 꼭 박혀 있어.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다야. 근데 그게 1,500만 원이야.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냐. 아이고 어떤 호구 같은 놈들이 또 하나 사서 또 좋다고 사가겠네 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거 사가도 밑에 고무 밑창이잖아요. 고무 밑창이면 어떻게 된다? 20년이 뭐 10년만 지나면 누구누구에 다 깨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운동화에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알겠어요? 운동화는 최대한 뭐 10몇만 원 정도면 그냥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 사 그보다 뭐 20만 원 넘어. 그럼 절대 사면 안 돼. 알겠어요? 뭐 하려고 그런 거. 뭐 운동화는 대충 쓰다가 버리는 게 운동화야. 그러니까 거기다 비싼 신식 그러지 말라고. 원래 구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두 밑창은 원래 뭘로 만들어요? 구두 밑창은 뭘로 만드냐면 코르크 알죠? 코르크가 충격 흡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코르크로 만들고 그 밑에 밑창을 말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코르크로 덧대고 밑에 말가죽으로 밑창을 만들거든요. 말가죽이 질기기 때문에. 그럼 코르크로 만들고 말가죽으로 만들면 그 신발은 몇 년 가게요?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정도 가요. 왜? 걔네들은 합성 소재예요, 천연 소재예요. 천연 소재죠.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O2의 반응성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신발을 사고 싶다면 그런 재질의 신발을 사라고요. 운동화에 돈 쓰지 말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O2가 무슨 성격이 있다? 반응성이 크다. 알겠죠? 이것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의 O2의 몰리큘러 오비탈.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지. 알겠죠? 그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F2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F2는 자, F2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알겠죠? 끝.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퀴즈. 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퀴즈. O와 O2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누구예요? O2입니다. O2입니다. 자, 둘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건 누구예요? O2입니다. 바로 봐. 얘기했죠? 안 돼. 얘기했죠? 자, 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어느 상태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자유전자로 만드는 에너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유전자 상태가 어디야? 여길 거 아니야? 주양대수 무한대. 네. 그럼 여기서 산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지? 네. O2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O2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겠지. 어디가 더 작고 어디가 더 크냐고. 여기가 더 크지? 알겠죠? 그래서 O2 분자가
산소보다 이온화가 더 잘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누가 호모예요? 호모. 어, 같은 이야기. 파이 여기서 호모 어디에? 호모. 파이 제트 여기가 호모 어디에? 호모 어디에? 호모. 호모. 파이 제트 바로 와이. 여기가 호모죠. 여기 호모죠. 저 그 다음 루모 어디에요? 루모. 루모는 루모. 지금 아세요? 여기가 루모죠. 루모죠. 알겠죠? 자, 호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파이 이제 호모의 뜻이. 전자 채워진 놈들 바로 중에 가장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네. 그걸 호모라고 했죠. 루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모. 안 채워진 것 안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저에너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게 호모, 얘가 루모. 알겠죠? 아, 그리고 아까 기억났다. 아까 내가 호모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 때문에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내가 왜 호모 얘기를 했냐면 호모뉴클리어에서만 게라데, 운게라데를 따집니다. 진짜요? 알겠죠?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테로뉴클리어에서는 게라데, 운게라데 따진다 안 따진다? 헤테로뉴클리어에서는 헤테로뉴클리어에서는 게라데, 운게라데를 안 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호모뉴클리어 한 상황에서 게라데, 운게라데를 따지는 거고, 참고로 헤테로의 경우는 GU 안 따집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호모뉴클리어 한 상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2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오, 누구야? 곽재혁. 좋았어. 나중이가